그로부터 20일 후 또 구조 문자가 도착했다. 20대 초반의 두 여자가 배에 탔다. 누군가와 함께였다. 그리고 이튿날 또 두 여자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바닷가에서 119 상황실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예, 119입니다. 여자의 119 신고 이후 바닷가로 놀러 왔던 커플은 실종됐다. 그래서 이제 119에서 조금 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우리한테 119 신고 들어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이 끊어지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파일을 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넘겨달라. 네 번이나 걸려왔던 다급한 신고 전화. 예, 119입니다. 예, 119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전화를 하면서 통화가 시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발각이 된 것 같아요. 걸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걸렸다 보니까 그 피해자분이 상대적으로 놀라서 어디서 무슨 일이니? 라는 어떤 사투리적인 그런 발성을 하셨어요. 피해 학생은 놀랐으니까 아니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119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울린 전화.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여자의 사체는 타살한 적은 전혀 없었어요. 연달아 남자의 시신도 발견됐다. 누군가 흉기로 찌른 흔적이 보였다. 발목도 골절돼 있었고 자창 같은 뭔가 찔린 흔적도 있었고 등등. 팔에요? 예, 팔이나 다리에 등등 여러 군데 있었어요. 100%다. 그럼 확신을 했죠. 이게 배에서 사건이 났거나 바다에서 사건이 난 게 100%다. 바다에서 2명이 죽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그로부터 20일 후 또 구조 문자가 도착했다. 20대 초반의 두 여자가 배에 탔다. 누군가와 함께였다. 그리고 이튿날 또 두 여자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여기 두 번째 사건의 두 번째 걷어올린 시신에도 외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상이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누가 봐도. 있었어요? 그냥 막 첫 번째처럼 이렇게 막 이런데 맞빵꾸가 났다거나 다리 이런데 막 거의 맞빵꾸가 나버렸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낙하는 거 찔린 것 같이. 범인은 누구일까? 이들은 죽기 전 도대체 누구를 만났던 걸까? 목격자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보를 해줬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목격자? 그 여학생 둘이가 이러이러한 사람 배를 타는 걸 봤다. 그 배를 수소문했다. 1톤 정도 되는 작은 어선. 그 안에서 증거가 발견됐다. 죽은 여자의 신용카드와 머리끈, 수십 가닥의 여자 머리카락이 곳곳에 있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단서. 꼬막을 긁어 올리는 그물에 걸려있던 작은 카메라. 쏘니까 그 고유 번호가 있어 조회를 하니까 그 여자의 걸로 피해자 번호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전 죽은 남녀 커플의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취입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복구하려고 국가소에 보내는데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걸 받아갖고 소니 본사에다 저 한국지사에다 보내는데 한국지사에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소제기
전날 아침에까지도 힘들다고 안 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내가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더 해달라.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한 번 더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복구가 돼버렸어요. 복구가 된 카메라 속에는 당일 커플의 즐거운 한때와 한 남자가 찍혀 있었다. 남자의 뒷모습, 배 주인이었다. 범인이 검거됐다. 범인은 배를 태워준 어부였다. 당시 노인의 나이는 7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기 힘든 나이와 체격. 앉아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아가씨. 하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거부했다. 그것들이 축제비 있다가 자꾸 해서 울릉군에 파도에 가시 안 갔다가 그냥 웃다가 웃다가 그냥 파도가 옆으로 돌아오고 물려갖게 그러면 그냥 뒤에 넘어져 버렸다고. 절국도 안 가시 여기 안 갔을 봤대. 어떠한다든 안 건드렸대 말하자 뭐 그런지 죽어 잘못은 미끼를 받고 그러면 3일 동안을 계속 거부를 했었죠. 자기는 안 죽였다고.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토시도 안 틀려요. 경찰청에서 그 프로파일러도 와갖고 얘기해보더만 도저히 답 안 나온다고 바로 가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완전 한 5차원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노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내가 유인하고 범행을 계획하고 성범죄를 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날 자기들이 태워달라고 한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곤란해졌다라고 하는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심지어 방어기제에서 나타나는 이 투사적 방어기제라고 상대방 탓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셨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본인 이름만 간신히 쓸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한쪽 귀는 잘 안 들리는 상태시고 또 몸도 좀 그때 마르고 야인 그런 편이시고 그래서 면담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흘 만에 노인은 범행을 인정했다. 바닷가에서 젊은 학생들을 만났던 노인. 그들은 함께 배를 타고 쭈꾸미와 소주를 나눠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가 하여튼 이쁘게 생겨서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자를 추행하기 위해서 추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남자잖아요. 남자를 먼저 커플 중 남자를 바다에 빠뜨렸다. 배를 잡고 올라오려는 남자를 노인은 삿갓대로 수차례 내리쳤다. 그리고 그 남자를 살해한 것이 들통날까봐 남은 여자도 바다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70대 노인에게 그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동네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장정들이라도 저 배를 타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이 난간만 붙들고 앉아있지 일어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 한가운데서 처음 그 배를 탄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제한이 되죠. 범인은 거기서 활동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범행의 도구로 쓰인 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뭐 칼이나 큰 뭐 흉기가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지요. 노인은 평생을 배와 함께였다고 했다. 조용한 어촌 마을. 우리는 노인이 살던 마을을 찾아갔다. 지금 잊혀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걸 배제기하고 벗으라고 나와요. 가세요. 그게 뭐 그거보다 말고. 말씀 없으셔. 그래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좋으신 분이네. 너 여기 막 뒤에서 욕 먹고 그렇게 살진 않았어. 하필 아예 여기 자체가 나오지도 않은 양반이 배에서만 배에서 요식이만 바닷가에서
배에서는 사실 여기 시중에 나와서 누구하고 막 유대관계를 갖고 뭐 그런 일도 못 되고 사실 자체가 친구나 뭐 이렇게 말씀이 없다고요? 마을 주민들은 노인을 외톨이라 했다. 우리 사무실에 사실 당시 노인의 국선 변호인을 직접 만났다. 피고인이 구남매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피고인만이 좀 어머니가 다르게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 변호인에게 밝혔고, 또 본인이 성장하면서 좀 이렇게 고독하게 애롭게 자랐다. 그 배 선원 생활을 하면서 배 안에서 남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거의 생활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령 사형수로 9년째 복역 중이다. 내가 회장님이 잡은 범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지, 뭐 60대 이전의 사람들이지, 그 70이 넘어가는 범인들은 그렇습니다. 배 위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